애가 뭐 독립을 하려고 해도 이미 20년 뒤야. 그러면 어차피 남아있는 게 시간이니까 애한테는 사줘도 괜찮겠죠.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런데 아마 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공통점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하는 기준점이 있죠.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를 해야지 전에 예정지 투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도 하긴 합니다. 누구는 조합설립 인가 난 거 싫어서 안 가나 비싸서 안 가잖아 라고 말하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안 나고는 어마어마하게 천지 차이다. 이게 진짜 산으로 가느냐 진짜 재개발이 아파트로 가느냐 이 부분을 가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가능하면 일단 돈을 더 끌어 모아서 안전한 쪽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예정지 같은 경우는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소장님 근데 전 진짜 돈이 없어요. 진짜 소액으로 뭔가 로또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혹은 또 내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얘는 또 될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 정리해 놓았죠. 예정지 투자 자녀한테 양보하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시간 요약해 드리자고 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 한다 하더라도 법정 요건들은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여기다가 주민 동의율 30%도 충족해야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신축 빌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었죠. 왜냐? 일단 노후도도 깨지고요. 그 외에 가감점 요인들 일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좀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 감안했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 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해드렸었죠. 왜? 이번에 지정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날리면 75% 동의율을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75% 동의율을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란 것이죠. 재개발은 오래 걸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조합 설립까지가 이미 벌써 5년, 10년 걸리는 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완공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을까요? 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막 각종 인허가들을 받겠죠. 그러고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때 시공사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총회를 하겠죠. 이렇게 걸리는 기간도 뭐 빠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하는데 1년 반, 철거는 금방 하고요. 착공하면 준공까지 아파트 기준으로 보통 30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입주까지가 사실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10년인데 예정지야. 입주까지 빨라야 15년. 좀 늦어지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애초에 내가 지역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면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조합 설립 인가는커녕 구역 지정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예정지 투자라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뭐 40, 50대다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30대를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라고 해요.
왜냐? 내가 지금 30대 때 샀는데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 이제 예비 신부한테 야, 우리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뭐 6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정지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우선 첫 번째, 자녀한테 사주는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자녀한테 사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뭐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애가 뭐 독립을 하려고 해도 이미 20년 뒤야. 그러면 어차피 남아있는 게 시간이니까 애한테는 사줘도 괜찮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주어설리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주가 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때 가서도 아직도 예정지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에 묵혀놓으면 또 올라는 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집이 있는데 뭔가 하나를 더 굴려보고 싶어. 마땅한 게 뭐 잘 없다 보니까 예정지를 해볼까?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 투자하려고 할 때 세금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세 빵빵 터지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터지죠. 우리가 종부세도 뭔가요, 공동주택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면 8.4, 12.4 이야기가 나오는데 핫한 키워드인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로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도 이게 취득세만 피하는 거지 아까 말했었던 양도세, 종부세 다 꼬인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별 주택수 기준들을 잘 파악하자 이야기해 드리는 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대 원도 다 합산하긴 하지만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 충족해가지고 독립세대주가 된다,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 그럼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기 전까지는 양도세는 팔아야 돈이잖아요. 그냥 딱 기다릴 수가 있는데 종부세와 소득세는 원칙이 인별과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내가 다주택이라고 하면 양도세도 답이 없는데 종부세와 소득세 막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자녀한테 사주면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도 예정지를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 무주택자라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일단 바람 타고서 지금 예정지, 즉 노후도 요건이 충족한 데들도 쫙 올라가지만 노후도 요건이 미충족한 데들도 막 쫙쫙쫙쫙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명암이 갈려질 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고서 다음 서울시장님을 봤었더니 갑자기 재개발에 반대하는 서울시장님이 되네. 다음 대통령 후보가 재개발을 싫어해. 그러면 사실 재개발 이슈가 지금이야 막 도심지에 신규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지만 이슈 푹 꺼져버리면 그냥 거기는 빌라를 비싸게 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 예의주시하다가 바람 타고 움직였다가 바람 타고 빠져나온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잘못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시간의 장기간 보고도 자녀한테 사주든가, 내가 한다라고 하면 정말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빠져나올 타이밍들 잘 봐야 된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하셔라. 이 부분이 나중에 피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같이 제가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예정지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긴 하지만 깊게 방송하지 않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 예정지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 김 소장이 된대 라고 하면서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정지는 100%라는 게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투자하실 때는 내가 이런 리스크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주어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라고 말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전 장에 재개발 투자해 보신 분들을 잘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정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